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오늘은 116회 용어 5번 통일분리법에 대해서 예시답안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116회는 이제 용어가 지금 5번째 문제로 왔는데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용어 5번 통일분리법 같은 경우는 쓸 내용이 너무 많고 쉽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아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해서 쓴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용어 5번의 통일 분류를 아마 마지막 문제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써서 1.5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써서 전체 용어가 한 2페이지 정도 썼겠죠. 자, 그러면은 통일 분류법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통일 분류법 하면은 쓸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의를 쓸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통일 분류를 하는 목적, 그리고 통일 분류의 방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 그러니까 통일 분류와 아시토 분류의 비교, 그리고 통일 분류의 한계점이라든지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용어 100분 동안 나는 10문제를 10페이지 쓰기도 시간이 모질라 하면은 요 제가 제시해드린 요 아이템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빼고 요런 거 이제 뭐 목적이나 요런 거 빼고 요렇게만 이제 한 페이지 쓰시면 되고요. 나는 용어 10페이지 반이나 11페이지 쓸 수 있겠어 라는 분은 마지막 문제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모든 목차 대제목 내용에 대해서 길게 쫙 늘려 쓰시면은 아마 용어가 요번에 제 멘티 합격 분들처럼 210점 이상, 그러니까 70점 이상이죠. 그렇게 나오고 분명히 합격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통일 분류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답안을 그래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답 1번. 자, 통일 분류법의 정의. 그래서 통일 분류법이란 입도와 그리고 액성 한계 그리고 소성도에 따라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분한 총 15종으로 구분됨.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의에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통일 분류법의 사용 목적.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 사용 목적은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유역객시라고 이제 외웠는데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역객시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사실. 자, 유사한 거동의 그룹을 짓는다. 그리고 역학적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가 된다. 그 다음에 시험이라든지 시공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토질 및 기초는 토목 시공의 일부분이고 범위가 깊은 거기 때문에 토목 시공을 가지고 계시고 토지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목 시공의 왁구 안에서 토지를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요 왁구를 살짝 응용을 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토질은 이제 보통 이제 설계상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시공사항을 언급을 한다든지 하면은 남들과의 차별화가 돼서 오히려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사용하는 이런 플로우 차트라든지 뭐, 시험 방법 이런 게 시공이랑 너무 유사하니까 에이 이거는 토질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공 길서가 있고 토지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목 시공 왁구 안에서 토지를 공부하셔라. 최대한 얕고 그리고 깊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범위도 정하고 방향도. 자, 그러면은 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역 객시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통일 분류법의 방법, 분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이 아니고 표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미리 저기 모범 답안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표를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글씨를 먼저 다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표를 자를 대고 이렇게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구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네요. 구분. 제1문자, 그리고 제2문자, 그리고 비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립도, 요거는 세립토, 그리고 이 부분은 유기질토, 그리고 이 부분은 글레벌이 되고, 이 부분은 샌드. 그 다음에 제2문자는 이제 웰이나 푸어, 그 다음에 M, 그 다음 클레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세립토나 이 부분은 이제 압축성이 낮은 로우나 하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시고, 요렇게만 이제 쓰시면은 자갈이고 모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M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O가 있고, 요 부분은 저 2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입도가 어떻고 뭐 이런 내용을 쓰시는데 뭐 다 좋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데다가 이제 분류 방법 이렇게 쓰시면은 분명히 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자갈 같은 경우는 F1이 2분의 100-F보다 작을 것,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웰의 입도 양호 조건, 그러니까 CU가 1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CG 공률계수가 1에서 3, 그 다음에 요 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액상한계가 5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뭐 50% 이상일 때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통일 분류하고 아시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 지금 뭐 대제목 쓰면 칸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조금 쓰고 다음 페이지에 통일하고 아시도 분류 비교, 그 다음에 한계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할 내용을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질토 판정 방법 해가지고 노건조 시료의 LL, 그 다음에 공기건조의 LL, 요게 0.75일 때 유기질토다. 그리고 이렇게 좀 허전하니까, 자, 아까 말한 요 F하고 F1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F는 뭐고, 그 다음에 F1은 뭐다. 그러면 한 페이지 꽉 차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했다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통일하고 이제 아시토 분류를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계 개선사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통일 분류법, 그리고 아시토 분류의 비교. 자, 그래서 자료 예쁘게 그리셔야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고 표현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자료 가운데를 그리셔가지고 구분, 요거는 통일 분류, 그 다음에 아시토 분류. 요 비교는 저 같은 경우는 분조모 기유로 외웠습니다. 분, 조, 모, 기, 유. 그래서 분류, 인자, 그 다음에 조립, 세립토, 구분, 그 다음에 모래, 자갈, 구분,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유기질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통일분류 같은 경우는 분류인자가 아까 말했듯이 입경, 그 다음에 액성한계, 그 다음에 소성지수, 그 다음에 아시토 분류는 요 옆에 세 가지에다가 더하기 군지수. 자, 조립토 세립토 분류는 이제 0.08mm 미리체의 통과율 50%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토 분류 같은 경우는 0.08mm인데 35% 기준이다. 근데 이게
타당함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래자갈은 통일 분류는 이제 5mm체 기준. 그 다음에 아시토 분류 같은 경우는 2mm체 기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4번체, 그 다음에 200번체 이런 식으로도 썼고, 그 다음에 4번체 같은 경우는 4.75mm, 그 다음에 200번체 같은 경우는 0.075mm 이렇게 썼는데, 최근에 개정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이나 보면은 5mm라든지 혹은 0.08mm 이렇게 통일이 됐으니까 바뀐 기준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사실 차별합니다. 다른 책에는 아마 4.75 혹은 0.075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호 통일분류법의 기호는 이제 두 문자로 확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아시토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표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 유기질토는 통일분류는 분류 가능, 얘는 분류 못함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통일분류의 적용성과 그리고 개선 방향이라 쓰겠습니다. 자, 1번 적용성. 자, 조립토와 세립토의 분류, 뭐 집안의 분류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점성토의 경우는 이제 연경도를 활용 분류, 그 다음에 두 문자를 이용해 분류, 실제 설계 시 많이 적용, 그 다음에 유기질토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자, 2번 개선 방향. 통일 분류는 보통은 SPT 시험에 샘플링 된 그 시료를 기준으로 이제 입도 시험이라든지 물리 시험이라든지 역학 시험을 하기 때문에 교란 시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선 방향은 교란 시료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 보정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특성이 미고려가 되어 있다. 특히 뭐 제천 영월 같은 경우는 뭐 석회암 지대고, 그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이암 시일이 많은 지형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 방향을 써주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5번 통일분류법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통일분류법은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쓸 수 있고요. 정의, 목적, 방법, 그 다음에 통일과 아시토 비교, 그리고 한계 개선사항에 대해 쓸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용어를 11페이지 정도 쓸 수 있겠다 싶으면은 제일 마지막 문제 선택하셔서 저처럼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쓰셨고요. 두 번째 사용 목적. 제가 아까 유역객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목적을 쓰시고, 그 다음 요 분류 방법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요 F가 뭔지, F1이 뭔지, 그 다음에 유기질투의 분류 방법, 그 다음에 1문자하고 2문자의 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4번 통일분류법과 아시토 분류의 비교. 제가 아까 분조모 기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바뀐 치수에 대한 부분은 좀 써주시고, 그리고 어느 기준이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면 조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적용성 및 개선사항. 적용성은 이제 사실 일반적인 거고요. 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교란 시료라든지 지역 특성 고려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되는데, 괄호 해가지고 뭐 제천 영월 지역은 석회암 지대, 포항 경주 뭐 이런 부분은 이암 시일의 뭐 점성토 지역 이렇게 써주시면은 꼭 설계를 해본 것처럼 그렇게 티가 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5번 통일분류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